창원시 해운동에 유서 깊은 비각이 하나 있다. 비각 안에는 오령대라 새겨진 비가 서 있는데 신라시대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 선생이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새겨놓은 것이라고 한다. 비의 뒷면에는 유래를 기록한 듯한 작은 글씨들이 있는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바람이 깎여 겨우 흔적만 전하고 있다. 글은 비록 세월에 묻혀버렸지만 선생의 글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오령대와 청룡대는 문양 창원의 전통이요 상징이 되었다. 이 같은 전통의 터전 위에 많은 문학인들이 이곳 창원을 무대로 찬란한 문학의 꽃을 피워왔다. 외부로부터 밀려온 근대화의 거센 파도는 이 땅에 큰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 싹튼 창원 근대문학은 국권 회복기 여러 선각자들의 한글 역사 교육이 그 뿌리가 되었다. 특히 창신학교 개교로 시작된 근대적인 교육사업은 창원 근대문학의 기름진 토양이 되었다. 안확, 이윤재, 배재황, 이극로 등 선각자들은 민족혼을 일깨우는 문학창작과 문학교육을 통해 창원 근대문학의 너른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1920년대에 이르러 창원문단은 이곳 출신의 두 문인 이은상, 권한을 중심으로 전통을 이어나갔다. 그 무렵 김형윤은 이원수와 함께 신화소년회에서 활동하며 동시 창작을 통해 아동문학의 문을 열었고 산토끼 작가 이일레의 가세로 창원문단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 일제 식민지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한 1930년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들풀처럼 창원문단은 더욱더 폭넓은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광래, 김용호, 김달진, 정진업, 김수돈 등 재능 있는 문인들이 시, 아동문학, 희곡, 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창원문학은 더욱 풍부해졌다. 하지만 일제의 억압이 극에 달했던 1940년대에 이르러 우리 문학은 변절과 왜곡으로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된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광복은 이념 대립 등 많은 혼란의 불씨를 남겨놓았다. 문학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익계열의 조선청년문학가협회와 좌익단체였던 조선문학가동맹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도 조향, 김춘수가 중심이 되어 동인지 노만파를 창간, 본격적인 창원문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또한 김원용은 아동잡지 새동물을 발간하여 창원 아동문학의 맥을 이었으며 김수돈, 정진업은 문학 창작뿐 아니라 연극 공연 활성화를 통해 광복기 창원문단과 연극계를 선도해 나갔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문학계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창원문학 또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우리 민족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긴 한국전쟁. 전란을 피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곳 창원에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창원은 자연스럽게 피난문단의 중심지로 문화예술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전쟁의 와중에 창원문단의 공식적인 출범이라 할 수 있는 문총 마산지부가 결성되어 기관지인 마산문총과 동인지 낙타를 펴냈다. 얼마 뒤 문총이 와해되면서 문협시대가 시작되었다. 이후 문협은 지역문화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영감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 당시 창원에는 낙타, 백치, 동인을 비롯 출범, 무화가, 인간, 최운첩, 신영토 등 많은 동인들이 줄지어 일어났다.
3.15 의거의 정의로운 함성으로 시작된 1960년대. 1960년대는 창원 문학에 있어 아픔과 긍지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문협 마산지부와 진해지부 결성으로 창원문단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문단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전쟁을 피해 창원에 내려왔던 문인들이 돌아가고 이광석, 서인숙, 신상철, 김교환, 황선화 같은 문학인들이 중심이 되어 창원의 문학자산을 다지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1960년대는 창원 문학사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일찍이 술과 장유의 도시로 이름난 창원은 근대 이후 결핵 요양과 치료로도 유명하다. 이런 까닭에 창원에는 이른바 결핵문학이라는 독특한 문학자산이 남아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창작에 몰두한 많은 문인들이 결핵에 시달렸고 치유와 갱생을 위해 창원에 내려와 많은 작품을 남겼다. 민주화의 성지 창원.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창원의 항거는 문학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민주문학이라는 소중한 전통을 남기게 된다. 지금도 국립 3.15 민주묘지에는 이를 기리는 시민의 기념 시비와 3.15 의거 50주년을 기념하여 진입로에 3.15 의거 정신을 담은 시 10편을 새긴 시비로 시가 있는 길을 조성하여 창원이 민주문학의 터전임을 자랑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창원에는 산업화의 물결이 급속히 밀려들기 시작했고 수출 자유지역과 창원공단을 중심으로 문학동인이나 소규모 문학집단 활동을 통해 이른바 공단문학이 등장하게 된다. 산업화의 그늘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애환을 그려낸 현장문학과 소규모 문학실천의 전통은 지역문학의 저변을 다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항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항구도시 창원은 다양한 해양 생태 환경을 갖춘 남해의 어업 물류 중심지로 서정성 넘치는 바다문학의 보물창고이기도 했다. 바다문학은 생명문학이다. 해양 항만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명품도시 창원. 이후로도 창원의 바다는 지역 문학인들에게 무한한 문학 창작의 원천이 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해왔던 우리 현대사 속에서도 창원문학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장르에 걸쳐 문학적 가치를 높여왔다. 전통적인 시조문학으로서의 노산문학이 크게 뻗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근대 상업도시가 또는 식민지 상태의 상업도시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근대적인 삶의 문제점들, 여기에 거점을 두고 크게 솟아오른 문인이 권한이라는 문인입니다. 권한이나 노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웠던 어떤 지사적인 면모,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이 문학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대의 여명에서 시작된 창원의 근대문학. 창원 근대문학은 민족의식과 근대적 자아의식을 예술적 창조로 승화시키며 소중한 전통을 만들어냈다. 풍성한 문학적 자산을 남긴 채 한 세기를 마감하는 창원 근대문학은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아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